네, 한국경제신문 9월 30일자 수요일자 신문이고요. 자, 일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네요. 국민연금 주식 투자 올해도 마이너스. 국민연금 큰 손이죠. 예. 기관 투자가라고도 할 수 있죠. 뭐 보통 이제 연기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, 잠깐 읽어볼게요.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 그동안 집중적으로 사들인 전자, 자동차, 조선, 철강 등 대기업 주식들이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. 수익률이 올해도 또 마이너스가 났대요.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. 2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을 이달 초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0.2%의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.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은 각각 1%가량의 수익을 올렸고 우정사업본부는 5% 안팎, 행정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 등도 1 내지 3%대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. 근데 국민연금만 혼자 까먹었나 봐요.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5.5%의 손실을 보였다. 참 답답하네요. 그죠?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래도 10.2% 수익이 났네요. 2013년도에는 2.65% 수익이 났고 2014년 5.5% 손실이 났네요. 그리고 올해 0.2% 손실 이게 됐는데, 왜 이렇게 손실이 자꾸 날까요? 국민연금이 지금 한 약 500조가 아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올해 눈덩이처럼 기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전체 자금의 20%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획일적 중기 자금 배분 계획에 따른 것이다. 현재 국민연금의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은 60%로 세계 대형 연기금 중 가장 높다. 이 국민연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국민연금들 내잖아요. 대부분의 국민이. 낸 연금, 그거를 이제 다달이 내잖아요. 그거를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서 기금을 계속 늘리는 건데, 국민연금의 기금이 이제 조만간에 다 바닥이 날 것이다. 이런 얘기도 얼마 전부터 있었고, 그죠? 더구나 이제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다 보니까 이 말들이 참 많아요. 국민연금 재정이 다 이제 고갈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. 근데 이게 일단 국민연금의 조직 구조를 보면은요, 크게 봤을 때 딱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이 있는데, 이름에서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기금운용위원회.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에 보면 금융통화위원회 있잖아요.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의결기구예요. 그래서 의사결정기구. 그죠? 어떤 정책을 세우고 이 기금의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.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거냐.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, 채권에다 할 거냐, 아니면 부동산에다 할 거냐. 그죠? 아니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거냐,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거를 이제 기금운용본부라는 데서 합니다. 예.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몇 번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, 요번에 기금운용본부를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, 그들은 얘기가 없어요. 흐지부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,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, 기금운용위원회니까 이제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위원회니까, 그죠? 아니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즉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, 사람이 내리겠죠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위원장이 있어요. 기금운용회 위원장.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
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더라고요. 아, 좀 어이가 없어요. 예,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, 아, 이게 뭐 금융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닌 거. 그러니까 제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. 예,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. 예. 지금 그 장관이 누가 됐죠? 그 얼마 전에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문영표 장관님께서 사임을 하셨죠. 사임을 한 건지 잘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. 그리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인가 그 병원장 출신의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. 제가 뭐였던 것 같은데 그분 성함이. 그분이 결정이 됐나 모르겠네. 예, 그건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그냥 그 장관분들이 위원회 그 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나고 앉았지.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분의 위원이 계시네요. 총 5분. 기획재정부 차관, 농림축산식품부 차관, 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전부 다 차관이네. 고용노동부 차관, 그죠?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, 이렇게 해서 5분이 이제 위원으로 계시고, 위촉 위원,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체로 말하자면 이사회로 비유를 하자면 사회이사 정도가 되겠죠. 총 14분이 계신다고 합니다. 예,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경련, 즉 전국경쟁연합회. 거기서 이제 추천한 이 단체들, 그래서 추천한 각 1인, 그죠?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냐? 한노총, 민노총, 뭐 이런 데서 추천한 한 명, 각 한 명, 그리고 뭐 농협중앙회, 수협중앙회, 뭐 다 갖다 끌어다 붙였네. 여기서 추천한 각 한 명, 보건사회연구원장, 한국개발연구원장,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, 예, 그래서 이제 사용자,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, 뭐 지역 가입자 대표,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4명이 위촉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, 아, 근데 이분들이, 참, 진짜. 가장 핵심이 그 당연직 위원 5분인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 차관, 뭐 고용노동부 차관. 이번 다 관료분들이신데, 그죠? 행정부, 집행하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라고 볼 수 있겠죠. 아, 저는 이거 좀 깜짝 놀랐네요. 저는, 아니, 이분들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이분들이 누차 얘기하지만 무슨 잘못이 있어요. 이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죠. 근데,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다 위원으로 앉혀놓고,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하고 계시고, 그나마 뭐 위촉위원이라고 14분이 뭐 계신데 이분들도 글쎄요 뭐 사용자 근로자 다 뒤섞어 놓고 여기서 무슨 그 기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며 뭐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한다? 아, 도대체 전 이해가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당연히 마이너스죠. 지금 혹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분들은 뭐 몸으로 직접 느껴서, 즉, 체감을 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, 예?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, 지금 장이. 물론 뭐 주식에만 투자하진 않겠지만, 국민연금이. 근데 비중이 무시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, 꽤. 주식 쪽에 지금 채권도 투자하고 하겠지만.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지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제가 좀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은 이게 사실은 공격적으로 막 일반 그 자산 운용사들처럼 막 공격적으로 또는 헤지펀드처럼 공격적으로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죠. 예? 아니, 그렇잖아. 국민들한테 지금 가뜩이나 그 일부 국민들은 저도 국민이지만 그 다달이 내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, 아, 내가 낸 연금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렸네? 또는 뭐, 반토막이 돼버렸네? 예를 들면 기금이 500조 있던 게 투자를 잘못해갖고 손실나서 200조로 쪼그라들었어. 우리 그 연금 잘못하다 못 받아요, 이제. 받죠. 뚜껑 열리지.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? 그죠?
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죠, 적극적으로.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없고, 크게 나는 건 고사하고, 예? 손실이 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, 제가 봤을 때. 응? 예,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, 2년 연속 마이너스, 뭐 이렇게 됐다. 그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금운용본부를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뭐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거 왜 그러겠어? 간섭 안 받고 자유롭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어떻게 좀 독립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몸부림 같아요. 예.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, 이게. 예. 자,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손실을 자꾸 나는 이유가 그 두 가지,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, 이 세 번째가, 오해는 하지 마세요. 뭐, 100%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, 보통 그러잖아요. 뭐,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,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. 수급. 그죠? 당연하죠. 뭐,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어도,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그럼 뭐, 주가가 오르겠습니까, 그게?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뭐 재료보다 수급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증시 격언 중에. 맞는 말이야. 근데 그 수급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큰 손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기관 투자가 그다음에 외국인 이제 뭐 양대 산맥이죠. 큰 손. 그 사람들이 사줘야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죠. 큰 손이니까. 근데 이 연기금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. 연기금. 그건 이제 연금과 기금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연기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국민연금도 연기금 중에 하나죠. 예. 큰 손이죠. 근데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보면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? 뭐 기준이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.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즉 수급을 보고 저는 종목을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합니다.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. 근데 그게 물론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일리가 있어 어느 정도. 근데 이 국민연금이 뭐 5% 이상 지분 취득했다, 공시났다, 그죠? 그거 보고 와 국민연금이 들어왔네? 나 사야지.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좀 말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왜겠어 지금까지 떠드니까 뭘 별로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응? 국민연금이 과연 투자를 잘하나?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왜?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기관 투자가라면 모르겠지만 예? 뭐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냥 국민연금에서 5% 이상 이번에 지분 취득했대. 그 공시났대. 그거 보고 야 국민연금이 샀네 이거를? 그럼 나도 사야지.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. 예. 기사 나오잖아요. 예.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잠깐 손실 난 거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그게. 예?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있잖아요. 예? 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 서브라인 그 기사가 이렇게 있어요. 덩치 커져도 국내 증시 치중, 연못 속 고래 전락, 주가 횡보에도 대형주에다가 100조 원 투자 쏠림. 그죠? 그래서 뭐 국민연금 기사가 났길래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.